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지문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던 컴퓨터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지문 전체를 보기 전에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첫 문장에서 스티브 잡스가 유추라는 전략을 썼다고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익숙한 세상과 컴퓨터라는 낯선 세상의 차이점을 보여준 뒤 잡스가 어떻게 그 둘을 연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순서대로 설명하는 구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글의 주제가 바로 드러나죠. 스티브 잡스는 유추, 즉 애널로지,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유추라는 건 익숙한 것에 빗대어 새로운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 단어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To get people to embrace. 이 표현이 보이죠? 여기서 get. 이 단어는 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목적어인 people. 이 단어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embrace. 이 표현처럼 to 부정사가 온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유도했다는 뉘앙스를 잘 살려주죠. 이제 잡스가 왜 유추 전략을 써야 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피지컬 월드,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했다고 말하죠. 앞으로 나올 가상 세계와 대조되는 개념이니 잘 기억해두세요. 그 물리적인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종이, 펜, 그리고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파일 폴더 같은 것들을 사용하던 환경이었죠.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버추얼 월드, 즉 가상세계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 생각은 기존 방식과는 radically different,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람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문제 상황인 거죠. 이 문장에서 문법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가 the idea부터 world까지 굉장히 길죠? 하지만 진짜 주어, 즉 핵은 the idea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뒤에 있는 world, 이 단어가 아니라 단수명사인 아이디어에 맞춰서 was, 이 동사를 쓴 거예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은 아주 짧아요. or at least seemed radically different. 앞 문장과 거의 같은 말인데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라고 한 발 물러서서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는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살짝 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잡스의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였지만 잡스가 이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리적인 사무실과 가상 사무실이 fundamentally similar,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는 점이었어요. different, 이 단어와 similar, 이 단어의 이 대조가 글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온 what Jobs understood, 이 표현이 전체의 주어예요.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what, 이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리고 be was, 이 동사 뒤에는 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that, 이 접속사절이 보어로 왔습니다. 잡스가 이해한 것은 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의 뼈대를 잡으면 문장이 훨씬 쉽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그 유사성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잡스는 사람들이 잘 아는 전통적인 직장과 새롭고 낯선 가상 직장 사이에 through strong analogies, 강력한 유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셈이죠. 이제부터 그 유추의 구체적인 예시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이전 시대의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으면 뭐라고 불렀죠? 네, 바로 A document,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익숙한 단어를 컴퓨터 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 문서들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어디에 넣었나요? 맞아요. A 폴더, 즉 폴더에 넣었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폴더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잠깐 needed to be stored, 이 표현을 볼게요. 문서들은 스스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관되는 대상이죠. 이렇게 to 부정사의 행동을 주어가 당하는 입장일 때 to b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수동형을 사용합니다. to store, 이 표현이 아니라 to be stored인 이유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폴더들은 어디에 보관되었죠? 바로 A 데스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이 개념이 바로 우리 컴퓨터의 데스크톱, 즉 바탕화면의 유래가 된 겁니다. 11번째 문장은 앞에서 나온 예시들을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문서, 폴더, 바탕화면. 이것들은 왜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쓰는 용어가 되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Using familiar terms, 익숙한 용어를 쓰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easi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요.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Make the new technology easier 구조를 보세요. make, 이 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오형식으로 쓰였죠. 여기서 핵심은 목적어인 the new technology, 이 표현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easier, 이 형용사가 왔다는 점입니다. 부사인 easily, 이 단어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잡스의 이런 노력 덕분에 물리적인 직장과 가상 직장 사이의 parallels, 즉 유사점들은 now seem obvious, 이제는 명백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달라 보였지만 성공적인 유추 전략을 통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지문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단어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analogy, 유추는 이 글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전략이었죠. 그리고 physical, 이 단어와 virtual, 이 단어라는 두 세계의 대조가 문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잡스는 이 둘 사이에서 similar한 점, 즉 parallel, 이 단어를 찾아냈고 familiar한, 즉 익숙한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지문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언가 새롭고 어려운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해야 할 때 가장 익숙한 것에 빗대어 생각해보는 유추의 힘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흐름과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